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 단속이 실시됩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백신 접종 정책의 기본 계획도 결정됩니다. 역대 최대 삭감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새해 제주도 예산도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주간 이슈 권혁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부터 방역 패스 단속이 시작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6종류의 시설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위반한 업체에게는 150만 원, 이용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백신 접종 정책도 이번 주 결정됩니다. 지난주까지 12살에서 17살의 자녀를 둔 학부모 1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자 단체 접종 등 학생 기본 접종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주도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응답률이 높지 않아 정책 결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감액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새해 예산안이 이번 주 처리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6조 3천억 원의 예산안을 예비심사에서 562억 원 삭감한 제주도의회는 1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도의회,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막판까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어제 오후 5시까지 모두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3명은 도내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이며 5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방문 또는 입도객입니다. 나머지 8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제주도민 가운데 53만 6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접종 완료율은 8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살 이상 도민으로 범위를 좁히면 접종 대상자 가운데 93%가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국내 확진자 증가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도 줄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 5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2.3%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은 1,132만 명으로 작년보다 14.6%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과연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에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세계 시장에 충북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괴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이 준공됐는데 충청북도는 인근인 청주 오창에 패키징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대지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원형인 반도체 웨이퍼를 사각형 패널로 재배치한 뒤 한꺼번에 포장하는 이른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5배 많은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도전장을 낸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를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은 대표적인 기술 혁신 사례라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인프라, R&D, 생태계 강화 지원이 담긴 대규모 입타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설계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같이 설계하는 기업을 팹리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웨이퍼에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 회로를 외부 단자와 연결하고 포장하는 후공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충북이 국내 시장에서 선점하려는 산업이 바로 패키징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규모가 큰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충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패키징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2,600억 원을 들여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정부 사업을 청주 오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충북권 반도체 후공정 거점 조성을 통해서 충북이 후공정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만이 주도하면서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반도체 후공정 산업.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태백과 삼척에 걸쳐 있는 지층대인 태백 면산층에 희소금속인 티타늄 철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늄 철 광맥 탐사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타늄은 항공과 조선, 국방,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입니다. 경남 하동과 경기 연천, 포천 등에 소규모 존재하지만 국내 산업용 티타늄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희소금속산업연구센터에 따르면 티타늄의 수입액은 연간 8,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태백과 삼척, 봉화 일대를 탐사한 결과 이 일대의 지층대인 태백 면산층에서 티타늄 철의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도 퇴적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층리가 보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지층하고의 그 상관성 이런 걸 가지고 지지도를 완성을 해서 티타늄과 철이 함유되어 있는 지층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희소금속인 티타늄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지난 3월
티타늄 철광을 신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 활용, 기술 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티타늄 철 탐광 시추에 사용할 5억 원이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장량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매장량 조사로 개발 규모가 결정되고 티타늄 추출 기술 개발로 연결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희귀 광물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이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참 반영된 것이고요. 앞으로 5년간 탐사와 그다음 정광 기술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티타늄 탐광 시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티타늄 개발이 폐광 지역에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뒤로하고 다시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산지에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전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가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 내외로 더 떨어지면서 낮에도 춥겠는데요. 오늘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찬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현재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연분홍빛으로 보이는 낮은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제주 전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까지 약하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6도, 동부 지역은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은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예년보다 6도가량 낮아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 앞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는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대선 정책 도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31일까지 정치, 경제, 4.3, 1차 산업 등 도민 생활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 공모에 접수된 정책 제안은 검증 과정을 거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어울림 문화 공연이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과 무용, 대중음악과 클래식 부문의 12개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펼칩니다. 공연은 선착순 50명에 한해 무료이며 내일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 시스템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진입 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와 소독 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과 축사의 출입구 폐쇄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적절한 개선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322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안내, 유도 표지판 부착 여부와 상시 개방 여부, 물건 적재 여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안내 유도 표지판 57개를 교체하고 부적합 시설 15곳을 해제하는 한편 새로 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시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자 4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신청 대상은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 55세 이상 도민으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제주시 공영버스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제주시는 서류 전형과 체력 시험,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행사인 제주 라이브 페스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주 라이브 페스타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농수축 산업과 가공업체, 화장품 등 22개 업체가 참여하며 K쇼핑 모바일 앱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방송됩니다. 올해 제주의 가을 평균 최고 기온이 192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평균 최고 기온은 22.9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평균 기온도 19.4도로 역대 3위, 평균 최저 기온은 16.5도로 역대 4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따뜻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편 10월 중순 이후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최고와 최저 기온의 차이가 12.8도로 변동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